아니, 저게 뭐야? 오늘의 주인공,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68세 황옥분 할머니는 눈을 의심하셨습니다. 아들네 집 앞 분리수거장, 우연히 시선을 돌리니 눈에 익은 상자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선물하신 떡 케이크 상자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떡이 누군가가 수차례 발로 밟은 듯한 모양으로 짓이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0분 전만 해도 하하호호 웃고 떠들던 아들네가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떡이 입맛에 맞지 않아 버릴 수 있다고 쳐도 왜 발로 수차례 밟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걸까요? 때는 불과 일주일 전, 그래, 철호야. 무슨 일이니? 옥분 할머니는 들뜬 목소리로 아들의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기에 무슨 일인지 궁금하셨죠?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나야 늘 잘 지내고 있지. 왜 그러니? 그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혹시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 갑자기 웬 건강? 나야 늘 건강하지. 혹시 어디 좀 불편하시거나 하시면 제가 신경 써 드리려고요. 어머니도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수도 있고. 아들, 오늘따라 이상하구나.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니,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주말? 그때는 별일 없는데 왜 그러니? 이번 주 토요일이 민정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괜찮으시면 우리 집 오셔서 같이 저녁 먹을까 해서요. 아,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며느리 생일이구나. 나야 너무 좋지만 내가 끼어도 괜찮은 거니? 괜히 너희 둘이 오붓하게 보내는데 내가 눈치 없이 끼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니에요, 엄마. 민정이가 먼저 엄마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사실 드릴 말씀도 좀 있고요. 그래? 그럼 내가 사양 않고 가마. 오랜만에 아들이랑 며느리 얼굴도 보고 다 같이 저녁도 먹고 즐겁겠구나. 뭐 먹으러 갈 거니? 어디로 갈까? 시간은 언제고? 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장소는 금방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때 뵙죠.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연락이 뜸했던 아들에게 내심 서운했었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느껴져서 찝찝했었는데 다 착각이었나 봅니다. 굳이 자신의 생일 파티에 다 늙은 시어머니를 먼저 초대해 주다니 말입니다. 할머니는 어쩌면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고 갈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셨습니다. 마음은 이미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아들의 집. 아니, 오빠, 왜 말을 못 꺼내? 아,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 말을 어떻게 꺼내냐고. 대체 왜 못해? 아들내미가 늙은 홀어머니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극진히 모시고 살겠다는 건데 그 얘기를 대체 왜 못 꺼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아파트 사기 위해 지금 엄마 집 정리하고 돈 보내달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 엄마 어디 살아? 그거야 당연히 좀 모시고 살다가 나중에 요양원에 보내버려야지. 생각해봐, 오빠. 요즘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밥도 주고 돌봐주고 친구도 많고 오히려 이런 데서 노후를 보내는 게 어머니 입장에서도 더 행복한 노후일 거라니까. 너무 찝찝하게 생각하지 마. 우린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려다가 어머니 건강이 나빠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거니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런가?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리 집 전세금 5억도 엄마가 보태줘서 구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전셋집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잖아, 오빠. 우리 목표 잊었어? 통유리로 된 거실 창문으로 도시 광경이 쫙 펼쳐진 멋진 아파트에서 사는 거. 이제 현금만 좀 더 확보되면 그 목표가 코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는 건데. 사실 시어머니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돈도 넘치게 많으면서 아들내미한테 집 한 채는 못 해줄 망정 고작 5억짜리 전세집에서 살게 하다니. 그거야 어머니가 부동산이 많은 거지. 현금이 그만큼 있으신 건 아니니까. 뭐? 지금 오빠 어머님 편드는 거야? 안 그래도 짜증 나는데 진짜. 알았어, 민정아. 미안해. 주말에 우리 여보 생일일 때 어머님 오시면 그때 꼭 집 팔라고 얘기 꺼낼게. 짜증나. 오빠가 전화로 말을 못 꺼내니까 괜히 내 생일날도 어머니랑 같이 보내야 되잖아. 아무튼 그날은 확실히 얘기해. 알겠어.
그리고 또 돈도 많으신데 대체 왜 우리한테 매달 30만 원씩 따박따박 용돈 타서 쓰시는 거야? 그건 우리가 엄마가 지원해준 돈으로 사업이 잘 됐으니까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엄마는 안 받겠다고 하셨어. 아니, 어머님 편 좀 들지 말라고, 오빠. 미안, 민정아. 이 둘의 꿍꿍이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과연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아침부터 옥분 할머니는 분주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고치셨죠. 그래도 며느리 생일인데 빈손으로 가기도 뭐해서 뭘 사갈까 하다가 백화점에 입주한 고급 떡집에서 떡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옛날에는 가족들끼리 특별한 날에 떡을 나누어 먹곤 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잘 되길 바라는 자신의 마음이 며느리에게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우와, 이게 뭐예요? 떡 케이크네요? 세상에, 저 떡 엄청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저 별명이 떡순이었잖아요. 너무 잘 먹을게요, 어머니. 아이, 그러냐? 요즘 애들 떡 별로 안 좋아할까봐 걱정됐었는데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나. 살가운 며느리의 모습에 옥분 할머니는 흡족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오길 참 잘했구나 하고 옥분 할머니는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 시장하시죠. 이러지 마시고 식사 준비 다 해놨으니까 얼른 안으로 드세요. 안으로 들어온 할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얘야, 이게 다 뭐니? 며느라가가 직접 다 한 거니? 어머니 오신다고 제가 솜씨 발휘 좀 해봤죠.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중앙에는 육즙 가득한 갈비찜이 그 옆에는 새콤달콤한 간장게장과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가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들 사이사이에는 숙주나물, 시금치나물, 무나물 등 할머니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온다고 이렇게 정성 들여 식사를 대접할까요? 할머니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얘야, 정말 너무너무 고맙구나. 지금이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란다. 어머니, 별 말씀을요? 저희와 결혼할 때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그러니 어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감동하여 살짝 울컥하셨습니다. 참, 어머니. 그리고 이제 우리 한 가족으로서 오빠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다네요. 철호가? 뭔데 그리 뜸을 들이니? 얼른 말해보렴. 그 다름이 아니고요. 엄마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신데 우리랑 함께 사시는 건 어떤가 해서요. 그게 무슨 말이니? 건강이 안 좋긴 왜 안 좋아? 나 아직 건강하다. 그리고 너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너희랑 같이 사니? 엄마, 그거야 민정이도 엄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더 가까이서 모시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거죠. 어차피 엄마도 더 나이 들고 나면 나중에 모시고 살 생각이었어요. 그냥 조금 더 일찍 모시는 것뿐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곳은 어떡하고? 그거야 팔면 되죠. 팔고 그 돈으로 다 같이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요. 엄마. 맞아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넓고 좋은 집에서 같이 사세요. 그렇게만 되면 저희도 이세 계획도 세우고 어머니도 손주 보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손주 봐주시고 저희도 그럼 너무 좋죠. 옥분 할머니는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정한 나이에 굳이 아들내외와 함께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죠. 그래서 아들내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상당히 당황하셨습니다만 손주라는 말에 솔깃해지셨습니다. 손주라.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 일하는 동안 내가 집에서 손주 봐주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구나. 그러나 옥순 할머니는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사는 집을 정리하는 건 당장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듯하구나. 내가 좀 더 생각해 본 뒤 다시 얘기해 주마. 아, 지금 결정하지 않으시고요?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제 식사도 다 하셨으니 가보셔야죠. 아니, 지금 막 식사 다 했는데 뭐 차라도 한잔하지 않고 말이냐? 네, 어머니. 저희가 뒤에 일정이 좀 있어서요. 아, 그래. 알았다. 다음에 또 보자꾸나. 할머니는 자신이 너무 오래 있었나 생각하며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효심 깊은 아들과 며느리가 분명 좋은 의도로 제안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아이고, 내 정신이야. 지갑을 놓고 왔구나. 옥분 할머니는 아들네 집 식탁에 지갑을 잠깐 올려두고 그냥 나온 것을 그제서야 깨달으셨습니다. 요새 너무 자주 깜빡깜빡한다며 가벼운 자책을 하신 할머니는 다시 아들네로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할머니는 눈을 의심하셨습니다. 아들네 집 앞 분리수거장. 우연히 시선을 돌리니 눈에 익은 상자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선물하신 떡 케이크 상자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떡이 누군가가 수차례 발로 밟은 듯한 모양으로 짓이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0분 전만 해도 하하호호 웃고 떠들던 아들네가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떡이 입맛에 맞지 않아 버릴 수 있다고 쳐도 왜 발로 수차례 밟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걸까요? 아니, 아닐 거야. 우연이겠지. 할머니는 쿵쾅거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아들네 현관문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려는 그 순간 안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오빠가 계속 부탁하듯 약하게 말하니까 엄마가 저렇게 나오지. 그냥 세게 말하라니까. 미안. 그래도 엄마가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잖아. 몇 번 더 얘기하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물렁한 태도로 애매하게 굴지 말고 확실하게 말하라고. 알았어, 민정아. 짜증나 진짜. 내 생일인데 하루 종일 시어머니 대접만 했잖아. 자기 어머니 돈은 많으셔도 눈치 없긴 되게 없으시다니까. 점심상 진수성찬으로 차려줬으면 먹고 나서 확답을 줘야지. 뭘 그렇게 질질 끄는 거야. 그리고 그 떡 케이크는 또 뭐야? 요즘 누가 생일날 떡 케이크를 먹어?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내려가기도 귀찮아 죽겠어. 진짜 집 팔고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하루 종일 눈칫밥 먹이다가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야. 아, 그리고 오빠. 오늘부터 어머니 용돈 드리지 마. 돈도 많은 분한테 못하러 매달 30만 원씩 따박따박 보내고 그래. 알겠어. 미안. 할머니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충격이 너무 컸던 탓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30분 넘게 문 앞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웃으며 말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이제는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온다고 정성껏 차려준 점심상에 감동하던 자신의 모습도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짓밟힌 떡의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30분이 지나자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복수. 그것은 복수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지갑이 없어 버스도 탈 수 없었기에 2시간 동안 걸어서 귀가하시는 동안 할머니의 마음속엔 복수심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뵀는데 길게 못 뵈서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참, 주신 떡 케이크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머니. 아, 그러냐? 그게 그렇게 맛있었냐? 네,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떡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너무 좋아해서 내가 간 뒤에 그 떡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쑤셔 넣은 거였구나. 그것도 발로 여러 번 짓밟아서 말이다. 순간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다른 사람이 버린 거랑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착각은 무슨 착각. 내 두 귀로 아주 똑똑히 들었다. 생일날 촌스럽게 떡 케이크 사줬다고 욕한 거, 그리고 내가 집 팔면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는 거. 전부 말이다. 며느리는 다시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다 들으셨구나. 죄송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맛이 없는걸요? 제가 입이 좀 고급이라 차라리 돈으로 주셨으면 받았을지도 모르죠. 어머니, 그냥 떡이에요. 고작 떡 하나 갖고 이렇게 피곤하게 굴지 말아요, 우리. 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어차피 다 들킨 마당에 뭐하러 예의를 차리겠어요. 길게 말 안 할게요, 어머니. 집 팔고 새 집 이사 가는데 보태주시면 계속 어머니 대접해드릴 거고, 아니라면 그냥 우리 서로 연 끄는 걸로 해요. 솔직히 어머니 돈도 많으신데 집 한 채 팔아도 먹고 살만하시잖아요. 아들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주시겠어요?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냐? 알았다.
너랑 더는 할 말 없으니 서로 바꿔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게 철호야, 이게 평생 네 뒷바라지 해준 애미에 대한 대답이냐? 아이, 엄마. 민정이 말대로 그냥 집 좀 팔고 합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된 건 어느 정도 엄마 책임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그래, 잘 알았다. 오늘이 내가 너희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명심해라. 곧 후회하게 될 거다. 에이, 엄마.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야? 끊으셨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죠. 여보, 어떡하지? 엄마 이번엔 진짜 화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짜증나 진짜. 됐어.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다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면 돼.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인데 뭐 호적이라도 파시겠어? 그나저나 오빠, 저번에 투자했던 상가 투자권은 수익률이 어떻게 돼? 민정아. 내 말대로 지금까지 수익률이 30%는 나왔어. 완전 대박이야. 거봐, 오빠. 내 말대로 하니까 되잖아. 오빠는 돈을 대고 나는 그 돈을 불리고 이렇게만 계속하면 강남의 고층 아파트도 금방 사겠어. 만약 최악의 경우 시어머니가 돈을 더 안 보태주셔도 예정보다 몇 년 더 늦어질 뿐이지 결국 바뀌는 건 없어. 물론 이 투자금도 전부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지만 그걸 불린 건 결국 내 실력이잖아. 그치? 그럼 난 여보만 믿고 갈게. 어머니도 결국은 그러다 마실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혹시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어떻게든 다 해볼 테니까.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오빠, 어떻게든 다 해보겠다며. 뭐라도 좀 어떻게 좀 해봐. 불과 2달 사이에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옥분 할머니가 다녀간 뒤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의 으름장이 신경 쓰였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는 동안에도 할머니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둘은 생각했습니다. 역시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인데 무슨 짓을 할 리가 없지. 그렇게 할머니가 다녀간 지 1달째가 되던 월요일 아침, 며느리는 늘 그렇듯 평온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창을 통해 비치는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며 여느 때처럼 거실에 앉아 모닝커피 한 잔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기분 전환도 할 겸 인터넷으로 명품 가방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몇백, 몇천씩은 우습게 찍히지만 이미 시어머니가 마련해준 자본금으로 투자 수익을 쏠쏠하게 올린 그녀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왔나 봐. 좀 나가봐, 여보. 알겠어. 출근 준비를 하던 철호는 셔츠를 대충 걸쳐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등기 우편입니다. 네? 등기요? 올 데가 없는데. 순간 철호의 눈에 봉투에 쓰인 지방법원이라는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법원? 이게 뭐지? 철호는 우편을 뜯어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급 명령서.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5억 원을 갚을 것. 엄마가 우릴 고소했어. 민정도 서류를 보고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 엄마가? 그래. 엄마가 우리 전세자금 5억을 돌려달라고 고소했나 봐. 철호는 다시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것. 2주 내에 이에 신청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될 수 있음. 패닉에 빠진 두 사람은 허둥지둥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그렇지. 우리 돈 많잖아. 상가 투자도 잘 됐고 수익도 나쁘지 않잖아. 이제까지 불린 돈으로 5억 정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돈 전부 묶여 있단 말이야, 이 바보야. 그게 그렇게 쉽게 빠지는 줄 알아? 현금 5억을 당장 어떻게 구해? 만약 이게 진짜 강제로 집행되면 우리 사업장도 차도 투자한 것까지 전부 압류당해서 싹 다 끝나는 거라고. 당황한 둘은 당장 옥분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를 5통, 10통을 걸어도 응답이 없었죠. 결국 며느리 폰으로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각각 3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끝없는 신호음뿐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은 무력감 속에서 현실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 민정아. 설마 엄마가 진짜 친아들을 고소하시겠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진정 좀 해. 그렇겠지, 오빠? 그래. 우리가 좀 너무하긴 했지만
잘만 사과드리면 없던 일로 해주시겠지. 오빠, 다시 생각해보니까 5억 정도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대출을 받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 괜찮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지? 우리가 이만큼이나 성공했는데 5억 정도 못 마련하겠어? 둘은 애써 스스로를 설득하며 말을 이어갔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개월 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가 확인한 결과 현재 고객님 앞으로 법원에서 강제 집행 명령이 하나 잡혀 있네요. 이 상태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저기, 제가 당장 현금만 확보되면 금방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현금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자산들은 많이 있는데 그걸로 잠깐만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어려우십니다, 고객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시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카드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카드 연체로 인해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카드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이번 달 카드값 결제가 어려우실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투자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현재 고객님의 자산에 법적 조치가 걸리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 보전도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알겠으니 그만 좀 전화하라고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어떻게든 다 해보겠다며. 뭐라도 좀 어떻게 해봐. 나도 지금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조용히 좀 해봐. 뭐? 지금 나한테 소리친 거야? 그래, 쳤다. 어쩔래?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뭐? 지금 말 다 했어?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옥분 할머니였습니다. 엄마 전화 왔어. 조용히 해봐. 여보세요? 엄마, 우리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나 옥분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그동안 내가 받은 상처는 생각도 안 하고 엄마니까 결국 용서하겠지 하고 쉽게 생각했겠지. 너희 둘은 항상 그랬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아니에요, 엄마. 저희 그런 적 절대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너희는 항상 나를 호구로 봤어. 내가 참기만 할 거라고 믿고. 짓밟힌 떡처럼 내 마음도 언제나 짓밟았지. 어머니는 항상 용서해야 하는 존재냐? 어머니는 항상 참기만 해야 돼? 아니, 난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 내 집 팔아 너희 새 집 사고 나면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30만 원 용돈 가지고 염치 없는 늙은이로 몰아가던 말들. 그리고 나의 정성을 짓밟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쳐넣은 것까지. 아들 며느리라는 것들이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지금 내가 원래 내 돈 5억 돌려받는 건 아주 약과지. 감사하게 여겨라.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니.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너희는 모르겠지만 난 이미 수없이 기회를 줬어. 그런데 그걸 매번 저버린 건 너희였지. 이건 너희가 선택한 결과야. 그 대가는 스스로 감당하길 바란다. 여보세요, 엄마. 할머니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끝없이 울리는 신호음만 들으며 깊은 절망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야? 네가 우리 엄마 등쳐먹으려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당신이야말로 친엄마 등쳐먹으려다 실패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우리 엄마야? 나는 네가 부추기지 않았어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뭐? 지금 이제 와서 내 탓하는 거야.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잠깐, 엄마한테 문자 왔어. 문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간 정이 있는데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돈 송금할 테니 확인해 보거라. 이거 봐봐. 그럼 그렇지. 역시 아무리 그래도 친엄마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리가 없지. 진짜? 진짜야? 다행이다. 하긴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속이 깊으신데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결국 우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 보고 용서해 주시기로 했나 봐. 때마침 아들의 휴대폰에 은행 송금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송금 됐어? 금액이 고작 1,000만 원. 뭐? 1,000만 원? 하다못해 1억도 아니고 고작 1,000만 원? 그걸 누구 코에 붙여? 아, 설마 잘못 보내신 건가? 그런 거겠지? 아들과 며느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곧이어 할머니의 문자가 한 통 더 도착했습니다. 2년 동안 너희가 매달 30만 원씩 준 용돈, 이자까지 넉넉히 쳐서 갚는다. 이제 우리 청산할 거 다 했다. 이제 진짜 끝인 거다. 서로 각자 인생 살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확인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1,000만 원? 장난해? 당장 5억 마련 못하면 다 망하게 생겼는데 고작 1,000만 원.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어. 둘은 거의 절규하듯 울부짖으며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끝없는 신호음뿐이었습니다.